현대로 온 40대 공자, 지하철에서 만난 불효자에게 과연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걸까? 아, 네, 알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단다. 평생 자식들 위해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 몸이 모두 고장났나 보다. 어렸을 때는 몰랐다. 부모님은 언제나 건강하고 그대로 계실 줄 알았다. 내가 어른이 되어도 영원히 그대로 호강시켜 드리겠다던 당당함은 어디 가고 쭈구리 같은 아저씨만 남았다. 같이 해외여행은커녕 남들 드리는 용돈 몇 푼 드리지도 못한다. 자식이라도 부모의 늙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너무 빠르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돈을 버셔야 하는 우리 부모님. 그저 막막한 마음에 흐린 하늘만 바라본다. 괜찮다는 부모님의 굳은 목소리 뒤에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느껴진다. 괜스레 시큰한 눈과 함께 목울대가 뜨거워진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다. 부모님의 나약함 앞에서 자식으로서의 책임감과 현실적인 무력감, 미안함이 밀려온다. 어머니와의 짧은 통화를 마친다. 아이쿠 깜짝이야. 아니 이게 누구야? 공자 아냐? 잘 지냈어? 부모님이 어디 아프신가 보군. 나 말도 마라. 무릎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셔야 하고 성인병은 많으시고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냥 미안한 마음뿐이다. 나도 승진도 탈락하고 아주 죽겠어. 그랬구만. 부모님께 연락은 자주 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 내가 먼저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하실 때도 있고. 아마 부모님이 더 많이 하시겠지. 그냥 의무감에 한두 마디 주고받고 끊는 건 아니었겠지? 역시 기본과 예절을 중시하는 공자구먼. 어떻게 알았냐? 뭐 잘 계시냐고 물어보고 그냥 병원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한 3분 길어야 5분. 그렇군. 대부분 아들들이 그렇지 뭐. 근데 생각해봐. 부모님이 진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겠냐? 길게 얘기하고 싶겠어? 아니면 짧게 통화하고 싶을까? 아무래도 짧은 것보다 길게 얘기하고 싶으시겠지. 전화하면 내가 모르는 온갖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하신다니까. 맞아. 단순히 안부 묻는 걸 넘어서 내 삶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궁금해하시지.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짧게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자식. 어머님이 너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 것 같냐? 1번 우울하고 한숨 쉬는 아들. 2번 밝고 행복하면서 활기찬 아들. 나 당연히 2번이지. 맞아. 부모님이 제일 바라는 건 돈보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리고 밝고 힘찬 목소리여야겠지. 자네가 웃고 건강해야 부모님도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법이야. 표는 부모님께 편안한 마음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부모님 앞에서 언제나 온화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부터 해봐. 자네의 고통을 부모님께 전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효의 첫걸음이지. 근데 솔직히 걱정되고 짜증날 때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 늘 웃으라는 말이 아니야. 자네의 걱정과 고통을 부모님께 고스란히 전하지 말라는 것이지.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보면 더 아파하는 법이거든. 자네가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부모님께는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곧 큰 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자네의 마음이 평온해야 부모님도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법이야. 내가 감정을 다스려서 부모님께 편안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라. 맞는 말이긴 한데 잘 안 된다. 근데 멀리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마음을 헤아리고 온화한 얼굴을 보여드리지? 자주 까먹으면 알람이라도 맞춰놔. 매일 업무는 캘린더에 적어놓으면서 어머니와의 통화는 생각날 때만 하냐? 그리고 자주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봐. 한숨 섞인 말 대신 부모님께서 자네의 안부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래, 생각난 김에 아예 알람을 맞춰 놓아야겠다. 결국 자주 연락드리고 걱정 안 끼치게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는 거지. 그래. 그런 작은 효를 실천하는 게 진짜 어른이 되고 남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의 기본이 되는 거지. 자네가 스스로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 부모님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 나 그렇군. 그런데 어머니 아프신 건 어떡하지? 자꾸 약봉지가 늘어나고 수술 날짜도 고친대. 누구나 늙기 마련이지. 중요한 건 그 늙음과 병듦을 어떻게 대하느냐야. 그럴 때 자네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면 부모님은 자네의 걱정에 더 아프실 거야. 아니 근데 난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병원에 모시고 다닐 수도 없고 돈도 넉넉지 않고. 그 마음이야 당연하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바를 찾아야 하지. 오히려 그 힘든 속에서 부모님께 보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욱 값진 효가 될 수 있지. 자네가 힘들어 쓰러진다면 부모님은 그보다 더 큰 슬픔을 겪을 거야. 내가 잘 살고 마음을 표현해라. 좋은 말이긴 한데 부모님이 아프실 때 직접 가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이 안 온다. 걱정과 죄책감은 자네의 마음을 좀먹는 독과 같지.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자네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라는 말이야. 정 걱정이 된다면 보험, 간병인, 국가에서 하는 방문 요양기관도 네가 직접 알아봐. 이런 것도 네가 부모님과 진짜 통화를 자주 했을 때 알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마음과 실천의 조화지.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마음과 실천에 조화라. 생각해보니 이제까지 그냥 기념일에 용돈만 드렸네. 그래, 1년에 몇 번 용돈만 드리지 마. 차라리 휴대폰 요금을 내드린다거나 쿠팡 정기 배송이라도 해봐. 중요한 건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지. 작게 조금씩 도와드리는 것 좋은 생각인데 당장 해보지 뭐. 그래,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봐. 말로만 하는 효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기억하게, 효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자네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해. 부모님의 늙음과 병듦을 통해 자네는 삶의 유한함을 배우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기회를 얻을 거야. 그는 빙긋 웃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언제든 연락해 라고 얘기하면서 다다음 역에서 내렸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음속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다. 공자와의 대화는 나에게 효의 의미를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확장시켜 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가장 큰 효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내가 70이 다 되어가는데 아들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충 전화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슬플까. 부모님 앞에서 온화한 얼굴을 보여주자. 그리고 알람을 맞춰 놓더라도 자주 전화하고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보자. 죄책감에 갇히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에 집중해야겠다. 특히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늘어지면서 대화하지 않아야겠다. 공자의 말처럼 알람을 맞춰놓고 매주 월, 수, 금, 일요일에 부모님께 통화를 걸었다. 잘 지내시죠? 라는 형식적인 질문 대신 오늘은 뭐 드셨어요? 이모는 요새 잘 지낸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간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떡도 주문해서 보내드렸다. 한 달에 얼마 안 하는 쿠팡와우도 가입해드렸다. 편찮으신 건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내려가서 보험 서류도 확인하고 간병인도 플랫폼에서 찾아보았다. 부모님 또한 내 노력에 감동하신 듯 목소리에 힘이 생기셨고 나에게 내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나의 작은 실천들이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의 효도 어떠신가요? 밝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세요. 부모님은 누구보다 당신의 행복을 바라십니다.